영상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84쪽의 세 번째 줄이요. 자, 대리인, 공기업은 대리인 입장에서 위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영 간섭 구조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내가 내버려두면 좀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표현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85쪽에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185쪽에 위에서 7번째 줄.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국민과 시장이 있어야 된다. 자, 공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 국민 개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주식회사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공기업은, 이른바 시장형 공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옛날에 다 끝난 얘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186쪽입니다. 186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민영화된 공기업이든 아니면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이든 공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체적인 공공기관은 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기업 입장에서 너무 위임자가 많아지면 간섭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주인인 국민이 공기업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이건 그냥 이제 필수니까 놔두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고 그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공공기관 관리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구나를 아시면 다행인 거예요.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이렇게 무슨 일을 다 하지? 제가 분명히 저번에 그랬어요. 심심하면 클릭해보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클릭해보라고요. 무슨 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뭐 등등등 한 시간 30분만 딱 내셔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 이런 공기업이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87쪽이요. 아래에서 5번째 줄. 반면에 공기업의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각종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를 방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즉, 자, 공기업이 경영 비효율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 시장 실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 결국 공기업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기업의 경영 실패가 훨씬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이 너무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이게 얘기가 돼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걸 시장 영역에 억지로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통제를 해서, 있는 거 그냥 통제를 잘 해가지고 최소한 안 망하게끔만 일을 시켜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민영화에서 시장 영역에서 잘 되나,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는 망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90쪽에 맨 위에 줄인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가 미리 말해드릴게요. 190쪽에 맨 위에 줄, 공기업과 민간 부분. 자, 공기업과 일반 기업의 생산성의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렵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공공부문이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반 기업하고 당연히 생산성 격차가 나죠. 여러분, 일반 기업은 일반 기업을 표현하기 좀 그렇고, 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자, 1인 기업, 1인 창업부터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까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1인 기업, 이제 창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공기관에 다니고 공무원 어떤 이런 신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명확해요. 명확하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디가 아프다, 내 진짜 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백신 접종한 다음 날도 쉴 수 있잖아요. 대체로 그거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현재 분위기에,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에서는요. 그런데 내가 1인 기업을 하고 소상공인이고, 내가 중기업, 중소기업, 내가 뭐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좀, 뭐 내가 흔히 말해 사장이에요. 못 쉬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께서 뭐 또는 주변에 잘 아는 분들이 사장님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백신 뭐 맞아서 아픈데 어떡해요? 돈 벌어야죠. 내가 못 벌면 큰일 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숙박업, 요식업, 자, 음식점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이게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 230만 명 정도? 다른 거 말고 뭐 농업, 임업, 이게 다 이게 산업 분류별로 다 있는데, 그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한 230만 명 정도 돼요. 230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고, 그 이제 기업, 사업체 수로 따졌을 때는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술을 마시고 하는 이게 그 100만 개 정도의 그 업체가, 뭐 그게 소상공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프랜차이즈가 됐든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산성 격차가 나죠. 내가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술을 드시고 얼마나 이제 그 밤 늦게까지 노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밤 12시에 대한민국처럼 밤이 환한 나라가 없어요. 일단 뭐 어떻게든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 뭐 마시고 죽자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마시고 죽을 수 있게끔 환경이 돼 있잖아요. 24시간 영업, 뭐 편의점 포함해서요. 자, 뭐 아침에 잠깐 그 뭐 5시, 7시 요 사이만 잠깐 쉬고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데 많잖아요. 뭐 배달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는 밤에 배달 오잖아요. 이런 거하고 생산성을 동시에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공기업은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 내가 하수도를 치웠어, 내가 쓰레기를 치웠어, 내가 그 페트병 재활용을 뭐 이게 순환용 자원 순환을 했어. 이걸 무슨 생산성을 측정할 거예요? 물론 측정을 해요, 하기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서 공장에서 제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측정의 개념은 아니에요, 또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공기업과 수익성이 섞여 있어요. 요거는 이 서비스는 좀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돈은 안 받을 수가 없는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인 요소가 적은 경우, 뭐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괜히 이거 해봤자 돈도 잘 못 벌고 오히려 관리하기 불편하다. 유인 요소가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생산 설비 투자가 적은 경우. 이게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걸 우리 공기업에서 하기에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어떤 그 과정,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힘들죠. 자, 그러니 생산성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공영 주차장, 우리가 이런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돈 벌기가 쉬운 구조잖아요. 자, 차 들어와서 주차하고 나갈 때 또 요금 내잖아요.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사고 별로 안 날 것이고, 뭐 돈은 그냥 이용하는 만큼 돈 들어오니까 정직하잖아요. 자, 근데 그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생산성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걸 뭐 공장을 바꿀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산성 격차가 공기업과 일반 기업은 좁혀지기가 어렵다.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밤을 새더라도 내가 지금 나 혼자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작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가 낫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교과서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생산성의 격차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줄이려고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격차를 줄여요. 근본적인 동기가 다른데요. 아, 왜 우리가 저런 쓰레기까지 치워야 돼? 그렇죠. 난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종량제 봉투에 또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담는 용기에 또는 폐기물, 우리 저 카센터 같은 데 가면 폐기물 담는 거,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드럼통에 담는 거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요거야. 내가 할 일은 요건데 뭐 굳이 그 다음에 거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지. 이렇게 이제 일반 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또 그것만 수거해서 가는 그런 데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산성 격차는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논쟁, 그 다음에 성공 요건 등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수업이 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좀 그 사회 문화, 한국 사회가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민영화 얘기가 이렇게 번졌구나, 확대되었구나를 좀 배경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